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조성희 작가님의 더 플러스라는 신간을 가져왔어요. 아주 책이 번쩍번쩍합니다. 조성희 작가님과는 제가 친분이 있어서 이 책을 선물을 받았고요. 직접.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이분이 바프록터의 유일한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바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은 지금 구할 수 없는 책이죠. 그분한테 직접 가서 그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로 마인드를 바꿔서 막 영어도 잘하고 막 돈도 벌고 이런 것들 현실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1% 부의 시크릿을 더하는 17가지 법칙 더 플러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조성희 대표님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뭐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거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비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마인드 파워를 공부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희 대표가 발견한 행복 부자들의 법칙을 실천해보자 라고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저자이신 켈리체 회장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김수영 작가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그리고 유튜브 김수영 TV의 진행자이신 김수영 작가님께서도 마인드 파워를 통해 당신의 잠재력을 1000%, 10,000% 끌어내길 바란다 라고 했어요. 진짜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 가족들의 빚까지 막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옥탑방 집을 구해서 갔는데 통장에 막 1,000원 남아있을 정도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돈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름에는요 사우나처럼 집이 덥고 겨울에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오들오들 떨 정도로 추웠던 옥탑방. 수압이 약해서 물도 잘 안 나오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빨래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잘 깨달았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혼자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두렵고 힘들었는데 나를 살렸던 것이 마인드 파워래요. 5년 뒤에 집 산다. 내가 바라는 집의 이미지를 찾아 옥탑방 구석 창문 앞에 붙여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나는 그 집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상상 속에 그 집에서 나는 웃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옥탑방인데도. 근데 몇 년이 지나 우연히 아는 분 소개로 아파트를 돌아보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본 집인데 왜 이리 친숙하지? 라고 봤는데 옥탑방에 내가 붙여놨던 그 집의 거실이었대요. 와, 여긴 내 집이다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대요. 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꿈꾸는 주방이 있어서 디귿자 주방. 그 집을 보자마자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날 집 계약을 하고 보니 2016년도 11월이었대요. 실장님 저 5년 후에 집 사려고요 라고 밑도 끝도 없이 말했던 정확히 바로 그 날짜였다고 합니다. 소름. 그죠? 자, 이분이 마인드 파워로 수업을 하시는데 어떤 분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하길래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아기 때 우리 엄마가 유명한 점집에 갔는데 그 점집에서 이 아이는 많이 벌어봐야 뭐 1억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그 말씀 자주 했대요. 너는 벌어봐야 얼마밖에 못 번대.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박혀버린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누구보다 큰 존재였던 엄마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온 말이 잠재의식에 깊이 나와서 1억 원 이상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와도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됩니다. 내 거 아니야. 나한테 올 리가 없어. 결국 그 생각은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점쟁이한테 온 생각이래요. 점쟁이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조성희 대표님도요, 점쟁이가 47살은 돼야지 이제 풀린다고 했대요.
근데 20대 때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뭐야, 나 20년 동안 이렇게 개고생해야 돼?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꿔버렸대요. 자, 지금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못했다는 의미래요. 내가 누구한테 베푼 적이 없는 거죠. 마인드계의 마스터인 밥 프록터는요, 가난은 죄다라고 강하게 표현했대요. 강하게 표현이 되어야 내 잠재의식에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 가난은 신이 인간을 위해 무한하게 베풀어 놓은 자원에서 스스로 등을 돌림으로써 저주를 받는 일종의 지옥이다. 나 또한 처절한 가난과 쪼들림을 오랫동안 경험해봤기에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속 좁은 인간으로 만드는지 너무나도 잘 안다. 저도 이 괴로움을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자신감 없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을 병신같이 만드는지를 알아요. 진짜 돈 없으면 너무 서럽고 무시당하고 직업 없고 돈 없고 애 없고 다니고 그지같이 하고 다니면 진짜 개무시당하면서 살아요.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점집에 또 갔대요. 이렇게 그게 힘들면 자꾸 점집을 가게 돼 있어, 사람이.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아는 언니랑 갔는데 그 언니한테는 한강물이 말라도 당신에게 돈이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돈이 무지 많아. 별 탈 없이 살겠네. 근데 이제 갔던 그녀의 사주를 보고서는 아우 힘들다 힘들어. 사주에 돈이 없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재수없는 말을 들으면 어때? 나는 돈이 없대. 저 언니는 돈이 많아. 자, 근데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언니한테 한 말을요. 나에게 해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바꾸었대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강의 물이 말라도 나에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점집에서 나한테 한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맘속에 깊이 새긴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힘들다고 점집 같은 데 가지 말자.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100번 더 외치자. 부는 축복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다. 한강의 물이 말라도 나에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쳐보래요. 이걸 100번 외치래요, 차라리.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한강에 물이 말라도 나에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한강에 물이 마를 일도 없고 나에게 돈이 마를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의 세포를 떼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진동이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반면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의 세포를 떼서 보면 진동이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진동은 어떨까요? 부자들은요, 당연히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것을 안대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순간에도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일이 잘 풀릴 것임을 고요하게 확신한대요. 애쓰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 고요한 확신이 다시 그에게 풍요를 안겨준다. 어차피 잘 될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차피 잘 될 거야. 당신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결국 원만하게 끝날이라는 것을 미리 느끼면 된다. 즉, 잠재의식에 완전히 맡기라는 뜻이다. 지금 당신의 소망이 달성된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마음을 편안하고 태평하게 가져라. 내가 문제가 있어도 이거 원만하게 끝날 거야. 지금까지 다 그래 왔잖아. 잠재의식에 완전히 맡기고 편안하게 하래요. 불편하게 있는 상태가 이제 돈이 안 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야, 내가 원하는 금액이 있다. 그럼 원하는 금액 액수를 써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금액인가? 명확한 액수가 그려졌다면 그것을 당신의 비밀번호로 만들어라. 몇 년도에 월 얼마를 만들어 보래요. 로그인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액수를 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컴퓨터 이제 근처에 잘 보이게 붙여놓기도 했었어요. 남들이 보더라고요. 우리 집에 놀러와서 막 보길래. 그래서 비밀번호 해보래요. 2021년까지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2021년 월 1,000을 비밀번호로 하는 것이다. 외칠 때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래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떠올립니다.
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 노트를 쓰는 거래요. 저도 이걸 하면서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하루에 감사한 것을 3가지씩 노트에 써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는 순간 모든 것을 읽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열등한 것들에 관심을 두면 우리 스스로 열등해지며 결국 열등한 것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아, 이 집 너무 좁아. 그러면 좁은 집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아, 통장에 돈 없어. 이러면 돈 없는 현실이 창조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전 너무 힘들 때 눈이 있어 책 볼 수 있어 감사. 다리가 있어서 버스 안 타고 걸어갈 수 있어 감사. 뭐 이런 거 했어요. 감사할 거 더럽게 없을 때. 네. 근데 되게 행복이 나오더라고요. 아, 나 건강하고 기회가 있다. 빌 게이츠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세계 제1위의 갑부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의 대답이 너무 간단하고 명료했다고 합니다. 저는 날마다 자신에게 2가지 최면을 겁니다. 하나는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있을 것 같아.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거래요. 아, 오늘 뭐가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재수없네. 아침부터 재수없네. 이거랑 너무 하루가 다르겠죠. 재수없는 하루를 기대하는 사람과 행운을 기대하는 사람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올 한 해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거 너무 좋겠죠. 당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바로 지금 저질러야 할 때다. 아주 간단하다.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3가지를 생각해보고 종이에 쓰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까 고민하기를 멈추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쓰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할 수 있는 거 쓰래요. 저는 그냥 뭐 책 읽기, 블로그 하기 그런 거 그냥 썼어요. 경제기사 꾸준히 보기. 그렇게 조금씩 할 수 있는 걸로부터 제 목표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성공을 하고 싶다면, 돈 많이 벌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고요. 솔직하게 답해보래요. 나는 단 하나의 내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을 위해 기꺼이 추가의 노력을 하겠는가? 자, 그 대답이 모두 예스라면 내가 사랑하는 꿈을 찾고 꿈을 향해 기꺼이 도전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돈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는가 하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보는 거예요. 자, 머니 시크릿이라는 이제 이분 강의에서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다녀보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풍요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통장에 돈이 통장이래. 지갑에 돈이 많으면 불안해요.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요. 라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너무 큰 액수라서 가슴이 벌렁거려요. 라는 분도 있대요. 한번 해보래요. 그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 돈을 꺼내서 세보고 그것과 편안해져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라. 더 많이 가지고 다닐수록 당신은 돈이 더 편안해질 것이고 당신이 편안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불안하거나 돈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돈이 어떤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 자산에 또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에 얼마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엑셀로 쫙 더하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아, 나 이만큼 있구나. 그리고 제가 지갑에도 저는 1,000만 원까지 이제 가지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돈 많이 봐도 뭐 놀라질 않아요. 왜냐면 은행에 금고 가면 돈 진짜 많거든요. 돈 많은데 하도 그걸 많이 보니까 익숙해요. 사실은 많은 돈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현금이나 뭐 돈을 볼 일이 없으니까 이거 나랑 안 맞아. 익숙하지 않아. 어색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은행원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익숙할 텐데. 그죠? 1,000만 원을 보든 억을 보든 10억을 보든 익숙해. 많이 보던 거야. 이게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미지나 사진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글 검색해서 뭐 돈다발, 현금, 5만 원권 하면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은행 안 다니니까 사진으로 많이 보고
현실로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빈민구역 사람들을 보면요. 가난한 어떤 특징이 있대요. 왜 가난한지 그걸 알 수 있대요. 그들은 대부분 동정받을 생각에만 골몰해 있대요. 먼저 내어주고 씨를 뿌리고 이런 부의 기본 법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대요. 씨 뿌리고 남한테 주는 거에 관심이 없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불쌍하니까 돈 주세요. 가난하니까 돈 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발산을 에너지를 한다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건일 필요는 없다. 보이지 않는 사소한 칭찬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산과 흡수의 법칙은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야, 그쵸. 우리가 뭔가를 행복해지는 법을 나눈다거나, 뭐 다이어트를 잘한다. 다이어트 하는 법을 나눈다거나,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우는 법을 나눈다거나, 뭐 요리를 잘하는 법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도 먼저 내어주고 씨를 뿌리는 일이겠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공주님, 왕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별표할게요. 저는 이 페이지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의 핵심.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가난한 정보는 의식에 넣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별표. 당분간, 언제까지? 부자가 될 때까지는 가난한 정보는 의식에 넣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대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거 가난한 정보야. 저리 가. 이거 보고 들으면 안 돼. 마음속에 가난에 관한 이미지가 가득하면 부자로 만들어줄 부자 이미지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고생, 궁핍, 결핍을 떠올리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도 읽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뉴스 같은 거 보지 말라고. 뉴스에 막 잔인한 거, 막 불쌍한 거, 막 무서운 거,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와요. 예, 겁주는 거. 그런 거 하면 막 우울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에 못 살 동네 내가 사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내 주변 사람도 너무 좋고 인터넷으로 만나도 너무 좋은데. 자, 잠재의식이 영향을 받으면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뭐 애 낳기 힘든 세상, 애 키우기 힘든 세상, 집 사기 힘든 세상이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받아들이면 진짜 그런 현실이 창조가 되고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저처럼 아이 셋 낳고도 돈 잘 모으고 아무것도 없어도 돈 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잠재의식에만 오로지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해도 그 고생스러웠던 과거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죠. 부모님께서 대대로 겪으신 가난, 어렸을 때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기억들, 내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도 역시 가난의 에너지 속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경로를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요. 그랬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생각, 못 먹고 자란 생각, 추웠던 생각, 고통스러웠던 거. 제가 부자나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나서 이 부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특징이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땠고 왕년에 어땠고 내가 옛날에 무슨 회사를 다녔고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고 어렸을 때 뭘 먹었고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뭘 해줬고. 잘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왕년에 내가 어땠던 걸 얘기합니다. 자, 부자는요.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플랜이 있고 이거 하면 엄청 잘 될 거고. 자, 미래를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는 과거를 얘기하고 누구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는 분들께 혹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나요? 어떻게 그래 당신처럼 이렇게 막 자신감도 있고 막 미래를 내다보고 지혜롭게 키웠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근데 비밀이 뭔지 아세요? 개떡같이 키웠어. 해준 거 없어. 해준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 세대들도 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나이 막 70 지금 다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 뭐 잘 배우고 잘 먹고 풍요롭고 그런 게 어딨어. 다 힘들고 IMF 다 한 번씩 우리 겪어서 다 그때 망하고 그랬지. 그래서 그런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조성희 대표님 말씀을 제가 뭔지 완전히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미래와 현재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 과거 안 보기 때문에 현재랑 미래만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새로운 사업 아이템, 미래 유망한 것, 붙잡지 말고 놓아버려야 될 것,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마지막에 저축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축으로 이 자리까지 온 저한테 완전 또 재밌는 이야기예요. 얼마를 저축하느냐보다 저축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대요. 별표할게요. 네,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이야말로 자제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 절제하는 거예요. 다 쓰지 않고 절제. 그럼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절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근력을 가지고 있다면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성장하는데 10%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배운다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바프록터가 얘기를 했대요. 바프록터는요. 90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유럽에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지체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배웁니다. 제가 아는 그런 분들도 되게 좋은 세미나 있으면 막 가서 배우고 그래요. 진짜 되게 비싼 거 막 몇백만 원짜리 막 1000만 원짜리 막 들어요. 뭐 돈이 많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거를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느 책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안다고 생각한다. 이미 안다. 다 알아고 다 아는 얘기야. 자기계발서 그거 다 알아. 성공하는 법 다 알아. 자식 잘 키우는 법 다 알아. 건강해지는 음식 다 알아. 뭘 알아? 행동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본성으로 돌아가요. 생긴 대로 자꾸 살아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작심 3일, 3일은 가거든. 이 빨이 3일은 가요. 그래서 3일 가면은 또 이제 시들해질 때 또 한 권 읽고 또 한 권 읽어서 우리가 저축 습관이라든가 성공 습관, 그 다음에 이 잠재의식의 마인드를 딱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흔들려요, 세상에. 그죠? 세상은요, 불안해, 위험해, 조심해, 그리고 돈 좀 써, 이거 사면 좋아, 라고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한강물이 말라도 당신의 돈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잠재의식 갖추고 싶으신 분은 조성희 대표님 더 플러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